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원자재 영상에서는 농산물 중에서도 콩기름 그리고 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업에 속한 원자재, 그 중에서 콩기름이라고 하는 원자재는 영어로 소이빈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의 경우에는 영어로 위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콩기름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기름 가격이 현재 2020년 12월 25일자로 현재 41.09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26불로 이전에 2015년 중순경에 28불까지 콩기름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38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시 26불까지 한 번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콩기름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이전에 저지선 가격이었던 38불을 뚫고 현재 41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콩기름 가격이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인 72불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대두유라고 investing.com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대두유 콩기름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ZL이라고 검색을 하시더라도 콩기름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콩기름 어디에 사용될까요? 2018년, 2019년에 전 세계에서 62밀리턴의 콩기름이 총 생산량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는 콩기름을 식용유로 사용을 하는데요. 건성유로 가공된 콩기름의 경우에는 인쇄, 잉크 및 오일 페인팅의 베이스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콩기름의 가격 변동 원인으로서 공급의 수요가 있는데요. 이 공급과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로는 날씨, 두 번째로는 미국의 콩 생산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체 식물성 오일인데요. 이전에 원자재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농산물 원자재 설명을 드리면서 날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량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콩기름 영상에서는 날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콩 생산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콩 생산량의 증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급량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콩기름 시장에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콩기름이 콩 생산량, 그러니까 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콩이 생산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콩기름이 점점 더 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 반대로는 콩 생산량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콩기름의 공급 부족이 생기게 되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콩의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날씨와도 매우 근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 식물성 오일인데요. 이 대체 식물성 오일이라는 게 다른 식용유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서 콩기름 가격에 변동이 올 수 있는데요. 옥수수 오일, 코코넛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콩기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콩기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오일이나, 그러니까 옥수수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게 너무 비싸져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콩기름을 그 대체 기름으로 오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콩기름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옥수수나 코코넛 오일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콩기름의 수요가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은 그 대체 식물성 오일인 옥수수하고 코코넛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콩기름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기름 거래 방법은 선물이나 ETF를 거래를 할 시에 혹서기 시즌에 콩 생산량이 하락을 할 시에는 매수를 하고, 또한 대체 식물성 오일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콩기름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군요. AMD라고 하는 회사,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듀폰, 그리고 번지 리미티드,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여러분들께 이전 다른 영상들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Archer Daniels Midland라고 하는 회사는 1902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1929년에 그때부터 콩기름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남아프리카의 콩기름 공장을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꽤 역사가 있는 콩기름 생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폰은 1802년에 창립된 회사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화학 회사인데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전망 있는 콩기름 제조 업체라고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유해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고성능 콩기름을 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듀폰의 경우에는 큰 화학 회사로 그 외에 다른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콩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유해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고성능 콩기름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듀폰이라는 회사가 콩기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듀폰 역시 콩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질 리미티드의 경우에는 1818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가장 오래된 콩기름 생산 회사라고 합니다. 콩기름 수출 외에 식품 가공, 곡물 거래 및 비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FDA에 콩기름이 심장에 건강하다는 번지의 청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 번지 리미티드가 가장 오래된 콩기름 생산 회사로서 콩기름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를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컴페티tor, 그러니까 경쟁사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콩기름 회사로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라는 걸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FDA에 청원 승인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밀, 위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627.75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 현재 21년까지 15년 동안의 가격을 보았을 때는 이 627불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은 가격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627불이라고 하는 이 저지선에 걸려서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저지선을 뚫고 추가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밀의 가격을 investing.com에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소맥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ZW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밀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빵, 파스타, 면, 쿠키, 밀가루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식량 작물보다 더 많은 토지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무역, 다른 모든 작물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772 밀리턴이나 밀이 생산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른 식량 작물 대비 많은 토지에서 재배된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 가격의 변동 원인을 보시면은 날씨, 달러, 에너지 비용, 소득 증가가 있는데요. 날씨, 달러는 이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날씨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들어서 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너지 비용과 소득 증가에 대해서 밀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밀 가격의 변동 원인으로서 에너지 비용이 있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밀 생산 그리고 운송 비용이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밀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비료가 필요한데, 이 비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 이 천연가스 에너지 비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밀 생산 비용 역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밀을 운송을 하는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즉 밀 생산 비용과 운송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즉 생산 비용과 운송 비용이 상승을 한 거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밀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 밀 판매 가격을 유지를 시키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밀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갑자기 상승한 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않아서 수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밀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밀 판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생산 비용과 운송 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밀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점점 더 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사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 증가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이코노미,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의 밀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개발도상국의 밀 소비가 증가를 할 이유가 소득 증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면은 밀의 소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육류 소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밀을 동물 사료로 사용을 하는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의 밀 소비 증가는 소득 증가와 큰 연관성으로 밀 소비를 상승을 시키고 결국에는 밀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변동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밀 거래 방법 역시 선물 또는 ETF를 거래를 할 경우에 혹서기 시즌에 밀 생산량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밀 ETF가 있더라고요. 심볼이 WEAT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 밀 ETF를 보니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걸 보고는 이거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밀 ETF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밀 선물 가격과 현재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여야지만 투자성이 있는데 밀 ETF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고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밀 ETF는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밀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계속 나오는 회사들만 나오더라고요. ADM이나 번지 이 두 개 회사는 이전 다른 농산물 원자재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새로운 회사 Flowers Food FLO라고 하는 회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LO라고 하는 회사는 1919년에 창립이 된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빵을 포장하고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20년 말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우상향이었어요. 현재 거래가가 23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높았던 가격이 26불인데 이 고점까지 지금 현재 거의 다가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23불이 26불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펀더멘탈 비율들을 보면은 PE 레이쇼는 49.48로 비교적 좀 높은 편이죠. 퀵 레이쇼나 커렌트 레이쇼를 보면은 1.3과 1.7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ebt to equity ratio를 보시면은 부채가 그렇게 낮은 편 아니에요. 0.77과 0.76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Flowers Food가 그래도 부채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매출을 보시면 1.90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교적 낮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E 역시 다 10%를 넘지 못하고 3%, 7.5%, 8.2%가 되는데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에는 꽤 높습니다. 49.60, 거의 50%가 되는 그로스 마진이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 프로핏 마진의 경우에는 5.8과 2.3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공통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날씨,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달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체 농산물 가격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날씨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름 시즌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생산량이 급 하락을 할 거라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면은 당연히 이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매우 무더울 때 이 농산물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요소로 만약에 생산량이 그렇게 낮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중국과 달러는 장기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농산물들의 가격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상승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재개가 기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시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통해서 농산물이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될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상승을 했을 때 농산물이 점점 더 가격이 상승을 할 거라는 그 기대감에서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의 약세로 인한 수요 상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달러가 되게 약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농산물들을 농산물을 원하는 수출업자들 아니면은 이 농산물들을 미국에서 사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있는 수입업자들이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더 많은 농산물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수요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품들, 지금 현재 가격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농산품 원자재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엔 좀 더 색다른 원자재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